자,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GJHSI 이번에 세계사로 지원하게 된 진서라고 하고요. 와. 네, 제가 혼자서 이재사하기 상당히 현타가 왔기 때문에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반응해달라고 부탁하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당황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물론 뭐 많이 듣진 않겠습니다만 그 소수해 보는 게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어떻게 할지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대충 역사 썰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원서에도 뭐랄까 암기보다는 조금 역사의 흥미를 깨우쳐주겠다 이런 강의를 해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취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드립니다. 다 풀었나요? 오, 잠시만요. 5번이요. 자, 네, 정답은 1번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 다음과 연관된 사건은 뭘 것 같아요? 이 지문에 나온 사건은 뭘 것 같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요. 1차입니다. 와. 자, 일단 사건은 제가 이제 유명한 악필이기 때문에 한 선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영국 해상봉쇄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참전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왜 참전을 하게 됐냐? 영국이 이제 독일 반대편을 참가하잖아요. 자,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유럽의 균형을 맞추려고? 아닌데. 석유. 사실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는 이제 슐리겐 계획이라 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거기서 독일이 중립국의 벨기에를 건드려버리고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걸 보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이 참전하게 되고 이제 근데 영국은 어디 있어요? 프랑스랑 다른 점이 뭡니까? 영국이 프랑스로. 섬이에요. 그쵸, 영국은 섬이죠.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야 돼? 영국 들어가려면. 해군으로. 그쵸, 해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영국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못 들어오게 계속 해상 방어 작전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이걸 보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영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작전이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근데 이 작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함선을 무한히 보내자. 아니에요. 자, 이거 간단히 말할게요. 그냥 근처 배는 다 침몰시켜라. 이걸 명령한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좋았어요. 유보트라는 게 있거든요. 유보트가 실제로 영국 배를 엄청 침몰시켜가지고 한 번에 2,000명 죽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넬슨 제독이 평생 죽였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한 번에 죽었더라고. 하기는 피해가 컸는데 근데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실수가 됐냐? 얘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 배를 건드려버렸어. 어느 나라? 아메리카. 얘네가 실수로 미국 배를 건드려버립니다. 자, 미국 배를 자, 근데 미국은 이 당시에 먼로주의라 해서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거든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물론 듣고 있나 해가지고 무슨 선 넘어는.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의 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도 개입하지 않겠다. 나 말한 거 맞나? 네, 아닙니다.
자, 미국은 그래서 고립주의를 표방을 했고, 그래서 유럽에 이래 중립을 선언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독일은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라는 먼치킨 들어올 리 없던 거예요. 미국 생산력이 압도적이잖아요, 진짜. 미국이랑 먼치킨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일이 없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미국 배를 침몰시켜버렸죠. 자, 미국이 화가 나죠. 자, 독일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게 싹싹 빌어요. 그쵸,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빌. 자, 그래서 잘 넘어가 했는데 사건이 하나 더 터져요. 독일이 멕시코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 미국을 침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일서가 영국의 발간을 빌어. 자, 근데 영국이 여기서 자, 이 대박 뉴스나 미국이 참전하면 바로 본인이 이기는 거잖아. 그럼 바로 이제 보냈는데 안 보내요. 왜 미국한테 안 알렸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 자, 미국이 보냈다는 건 뭔 소리죠? 영국이 해롭겠다는 거죠. 영국이 해롭겠다는 건 독일군 암호가 걸렸다는 거니까 독일군이 그 즉시 모든 암호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독한지 또 엄청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승기를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보고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17년인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 참전하기 전에 독일은 뭐 한동안에 전투 하나에 100만 명 갈리고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던 거죠. 결국은 독일은 완전 상황 개판이 된 거.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킬 군함 수병들의 추락 명령 거부입니다. 자, 너무 상황 개판이 되고 이제 너무 길어진 전쟁, 거대한 전쟁,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킬 군함 군병들이 이 불만이 터져가지고 우리 추락 안 하겠다고 이제 반란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내부는 완전히 개판이라고 11월 혁명으로 비렐렉 1세 당시 독일 황제가 쫓겨납니다. 이렇게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지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와볼까요? 사라예보 사건은 전쟁 전. 그쵸, 1차 대전 전이죠. 이탈리아의 국제연맹 탈퇴는 일단 국제연맹이라는 걸 집중하셔야 되는데 국제연맹은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상주의의 끝이죠. 그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말자고 서로 이제 군비 늘리지 말자고 합의를 했던 기구인데 이제 이게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왜냐? 이제 군비를 내가 줄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이탈리아도 나가버리고 독일도 나가고 일본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고 미국 안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전쟁 후가 되겠습니다. 3번. 노르망디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디데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44년 6월 6일입니다. 이거는. 이거 2차죠. 예, 2차입니다. 자, 4번. 군비 축소를 위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1928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일본이 군비를 줄이려다가 이제 서방의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에 일본이 정말 화가 나 군국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일본이 완전히 침공해버리죠. 자, 5번.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죠. 자, 소비에트 상당히 익숙한 국가이고 소비에트라는 정부는 일단 1차 세계대 이걸 기억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도 싸웠단 말이에요. 2차 때는 피터링 싸웠지만 자, 얘네 이때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프랑스가 오고 이쪽에서 러시아가 오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멘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쌍방은 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좀 날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차를 태워가지고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남자를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하면 불리하잖아. 이제 여기가 근데 러시아가 상황이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전비를 1차 대전이 세계대전이만큼 정말 군비 이슈 많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 그래도 재정이 개판이었는데 더 개판이 나네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뭘 일으켜요? 혁명. 그쵸. 시민들이 이제 드디어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를 러시아 내부에서 소요사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독일이 얘네는 진짜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레닌을 독일에서 러시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소비에트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얘네가 독일 강화를 해서 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소비에트 정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보내버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결과로 나온 걸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과 강화 조약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있던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일단 제가 PPT 사진이 지금 연결이 안 됐죠. 읽어드리는 양 부탁드립니다. 자, 연설 내용 이렇습니다. 독일 국민 여러분, 독일과 영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끈 나치 정권이 폴란드를 침공했기에 우리가 어제 독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뮌헨에서 유럽 영토를 계속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또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정의를 두고는 꼭 독소불 같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거 연관된 사건을 일단 읽어서 폴란드 침공입니다. 자, 39년이. 자, 그러면 연도로 맞춰볼게요. 자, 마테사는 1931년, 대서양은 1941년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던 일이 이제 일단 폴란드 침공이 되겠죠. 자, 그럼 폴란드 침공의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 말이 맞지 간단하게 히틀러는 왜 폴란드를 침공했는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히틀러는 게르마니아인들이 살기면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마니아인이 사는 넓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거대한 나라가 어디 있죠? 자, 게르마니아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디죠? 그러세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찍느라. 히틀러는 게르마니아인들이 살 넓은 땅이 필요하다 했어요. 가장 넓은 땅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요. 그쵸. 소련을 점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련을 점령하는 골목에 폴란드가 있으니까 히틀러는 반드시 폴란드를 점령해야 돼요. 자, 이때 구실이 뭐였을까요? 자, 독일 1차 대전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패전하면서 대충 독일 제국 영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를 뜯겼어요. 여기를 뜯겨가지고 독일 국민들은 고립이 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폴란드 영토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독일 국민들의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명분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침공할 때 그냥 무작정 침공하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글라비츠 방송인가 그 방송사에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폴란드 군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독일을 방송국을 습격하게 해서 이제 이걸 명분으로 정확히 이 명분이 생각하죠. 어쨌든 이런 사건의 빌미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는 소련과 영토가 붙어있잖아요. 폴란드를 독일이 먹게 된다면 반드시 소련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까지는 대전쟁에 시달리기 싫어가지고 먹게 되는데 이제 폴란드를 먹으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독일 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선전포고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편 소련은 폴란드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사실 이건 많이 몰랐을 텐데 맺었을 텐데 폴란드 정부가 독일 바르샤바에 이주만에 들어오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 정부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탈린이 이제 2주 뒤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의 반을 먹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2년 동안 양국 사이에 이제 동맹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폴란드 침공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쿠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걸리면서 이제 양국사 핵전쟁이 맞다 갔다 했던 정말 위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대체 미국은 쿠바는 대체 소련의 미사일을 받았을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쿠바라는 나라 원래는 친미 국가였다가 공산주의 국가로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바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당연히 이를 자체하지 않겠죠. 바로 밑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그스만 침공을 케네디 때문에 피그스만 침공이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쿠바인 1,400명을 이제 쿠바를 훈련시켜서 쿠바를 침공하고 이게 대실패인데 그래가지고 쿠바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굴 찾겠어요? 미국을 못 믿으니까 소련을 찾겠죠. 자, 소련에게 처음에는 생활용품만 지원을 받다 소련도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기술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련은 미국까지 핵탄두를 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소련을 쏠 수가 있었다면 이러면 약간 양국 간 힘의 차이가 생기잖아. 이걸 극복하고자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자고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거리 미사일 설치하면 미국 전역에 타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소련 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몰래 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배치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중에 미국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대폭한 추락을 하죠. 그 핵전쟁 직전의 상태를 전시 정보가 발현이 되게 되고 미국 군인들 모두 소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미기 전 세계가 핵전쟁에 위험에 있을 참고로 한국은 안전하지 않느냐, 한국과 상관없느냐 하는데 이게 소련 해체되면서 나온 문서에서 소련이 겨루고 있었던 미사일 중에서 2발은 서울과 대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연관 있는 사건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했냐?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 그리고 소련에서 그냥 흐르소프가 둘 다 핵전쟁이라는 게 뭔가 조금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탈리아랑 유럽에 있는 그런 터키에 있는 주피터 미사일을 빼기로 합의를 하면서 있어요. 이 위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위기는 1962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마슬 대회의 냉전의 시작이고요. 닉슨 독트린 냉전하는 건 마라의 시점이거든요. 그건 냉전이 가장 활발했던 이 시기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던 사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문제 왜 일어나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 왜 굳이 이 시기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알아봤으니까 그럼 마셜 플랜 그리고 닉슨 독트린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셜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련이라는 세력이 정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베를린이 점령하게 됐고 소련이라는 세력이 정말 큰 게 정말 분명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 성대가 될 거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세력과 세력에게는 미국이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마셜 플랜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을 냉전의 시작으로 보게 되죠. 왜 미국이 공산주의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니까. 자, 이렇게 마셜 플랜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셜 플랜성을 냉전은 정말 미루고 지속이 되죠. 자, 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51년에 소련의 핵개발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발사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의 대리전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죠.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이것을 최전선에 있던 사건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겁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죠. 그 당시 실제로 있던 말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를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최전선에 극대를 찍었던 사건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되는 거고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진짜 잘못하면 다 죽일 것 같은 걸 미국이 느낀 거죠. 소련과 함께.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극대가 되면 감소하죠. 이렇게 슬슬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닉슨 독트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냉전이 나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고조됐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는 여기서 일어난 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